전 여자친구의 집에 간다라는 건 이 사람 집에 찾아갈 용기는 있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는 거죠. 사연자분은 이분이랑 다시 만날 의향이 있으세요? 사연자분이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의향이 없고 헤어질 때 나는 이랑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. 네, 보고 싶은데 저도 참고 있어요.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찾아오고 하는데 왜 참는 거예요? 자존심 센 사람이라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콜백이 없었어요. 콜백을 떠나서 어찌됐건 저 행동이 저는 위험해 보이거든요. 두 사람은 헤어졌고 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아직까지 잊지 못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자꾸 집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. 그래서 전화를 하시든 카톡을 하시든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우리 집 공동 현금 비밀번호를 누르면 나한테 문자가 온다. 네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본인이 먼저 이 사람과의 말문을 터야 돼요. 이 말문을 트는 메인 주제 자체가 너 우리 집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 나한테 문자 온다? 이런 이유라도 일단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사람한테 예스 아니면 노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면 만약에 사연자분에 대한 미련이 크면 어떻게든 이 대화를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본인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재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.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무슨 상관입니까? 그 자존심 못 버리면 재회 못 한다는 걸 그 사람도 알아야 돼. 그 사람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비참할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. 지금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.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 밟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고. 그럼 콜백을 안 하고 집만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건 저에 대한 마음이 크지는 않다는 거겠죠.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꾸준히 사연자분의 집을 들락날락 한다라는 건 마음이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. 진짜 본인이랑 연애를 하면서 윗집이나 아랫집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.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문자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꾸자꾸 문자가 가게 되면 결국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네요. 지금 하는 행동이 사연자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면 자존심이라는 감정은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?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 한 통을 못하는 거라면 연애를 할 때는 도대체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울지 상상이 안 돼요. 사연자분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재회는 후순이고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네가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. 두 분 만나실 때 이 사람 자존심 때문에 꽤나 많이 부딪히고 싸웠을 것 같은데? 맞아요. 그래서 싸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해붓 많이 했어요. 자존심을 버려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콜백 안 온 뒤로는 연락 꼭 참고 있는 거예요. 앞에 이와 비슷하게 해붓을 한 것 같은데 왜 앞이랑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? 이런 상황에서는 참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굳이 값가를 따져보면 이 사람과 만날 때 우리 사연자분이 항상 의리였을 확률이 높겠네.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의 입장이나 이 사람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. 내 감정이나 내 입장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 하면 그려지는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항상 본인이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맞추려고 했겠죠.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요. 돌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었을지.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안쓰러울 수 있어.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. 근데 이걸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꼬아봐요.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갔다라는 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본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.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못 버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겠어.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알면서 말을 그따위로 해?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먹는 것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. 연인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은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존심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결국은 둘 중 한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승리자가 존재하면 반대
이대로 패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승리자는 기쁠지언정 패배자는 기쁘지 않아요. 근데 연인관계에 있어서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겨먹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. 그냥 내가 의도해서 우리 관계에서 갑이 돼서 갑질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. 저도 제가 제 자존심을 못 버리고 있는 걸까요?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네요.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자존심을 못 버린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변한 걸 보고 싶은 거죠.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계속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나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앞에 여러 번의 해붓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.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. 소유욕도 엄청 강해요.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귀여워했고요. 연락하고 오지 않아요. 불시에 와서 확인해요. 보편적으로 상대방한테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첫 번째, 내가 이 사람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크게 대었을 때. 두 번째, 현재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. 보통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아요. 저는 집착을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면,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하루 종일 안고 있으려면은 답답하다고 숨 막힌다고 놓아달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. 집착이 이거랑 똑같아요.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시도 이 사람을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. 이건 뭘 뜻하냐면,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겁니다. 내가 이만큼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. 왜? 이 모든 행동들은 너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이니까.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집착이라고 느끼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. 제가 살면서 느낀 건,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이해받을 수 없더라고.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, 보편적으로 한 사람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덜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.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5대5의 비율로 서로를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한 6대4 정도의 비율이면 괜찮은데 7대3, 8대2 이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에 비해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,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비율을 조절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관계를 끌고 가면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보고 집착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?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로봇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맞습니다.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, 이 사람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내 삶에 만들면 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삶에 들어있기 때문에, 지금처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고 이 사람한테만 모든 것들을 다 쏟을 수 없다고.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다른 곳에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.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져요. 월화수목 하루에 2-3시까지 통화하다 자고 금토일 붙어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각자 출근하는데 자꾸 본가 간다고 하고 갔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와요. 그 나이에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본가 다녀올 만큼 여자친구랑 있다가도 다녀오는 게 흔한가요? 글쎄요, 흔하진 않은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는 남자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. 본가가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멀면 잘 안 가요. 본가에 있다가 나와서 살면 돈은 많이 들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잖아요. 그렇게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본가가 가기 싫거든. 왜냐면 본가 가면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니까 시집은 언제 가냐, 장가는 언제 가냐, 사람 빼냐, 만나는 사람 없냐, 별의 별 얘기로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로는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많이 직면하게 되죠. 근데 사연자분이 말씀하신
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정말 효심이 깊은 남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거나, 여자분들이 결혼 상대로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가 너무 효심이 깊은 남자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?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, 결혼을 하게 되면 나랑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부모님보다 후순위로 밀려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분 나쁘고 서운할 만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.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배우자보다 부모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. 뭔가 가족을 내세우면 제가 뚫지 못하는 단단한 철벽이 쳐지는 느낌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꾸 가족을 핑계 삼아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,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을 앞에 내세우면 우리 사연자분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휘두를 수 있고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이 의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앞에 써주신 내용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사연자분은 철저히 을의 입장이었고 이 사람은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했던 사람이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통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,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다 훤히 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. 훤히 보이니까 우리 사연자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도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.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의 연애를 돌아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.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이 얘기를 꺼내면 항상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됐다면 제가 앞에 말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잘 생각해봐요.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꾸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이미는지. 재회보다는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.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이 되고 너무 나를 집착하고 구속하고 본인은 내로남불처럼 행동하고, 이 모든 것들을 다 짚어봐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본인 나름대로 이 문제들이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항상 내 말에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속에 담겨 있는 거지. 근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 대화가 되는 타이밍은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보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, 그때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.